안녕하세요. 대수 개념 수업을 맡고 있는 서수진 강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저는 수학을 제일 재밌게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이 재밌게 라고 느껴지게 되려면 일단은 수학이 어느 부분에서 연계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게 뒤에 과목에서도 연계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머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는 거와 중간부터 보는 거에 대해서는 재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여기 뒤에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알게 되는 순간 아이들은 문제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수학이 재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 수업 대상의 학생들은 일단 대수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 그리고서 한두 번 했지만 개념에 대해서 빈틈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네, 개념에 빈틈이 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그 삼각함수에 필요한 거는 삼각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삼각비를 잘 모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비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선행을 하느냐고 그것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빈틈이 있고 이 빈틈을 채워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좋은 수업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실 게 이거예요. 걱정이 되시겠죠. 일단은 선행의 속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몇 번 돌렸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행을 한 2번 돌렸어. 하지만 아이들이 까먹었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돌렸더라도 조금 더 개념 탄탄히 잡고 그래서 후에 과목을 했을 때 앞에 게 까먹지 않는 그런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수업 목표는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대수를 배우려면 사실 기존에 배웠던 중학교 도형 내용, 그리고서 또 공수 원투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게 까먹은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집 가서 굳이 아이들이 찾아봐도 되지 않는 수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까먹었을 것 같은 거 혹은 모를 것 같은 거는 제가 그 수업에서 다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도 되지 않는다. 그러고서 필수 유형은 반드시 풀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님, 개념 수업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럼 쉬운 연산 문제만 푸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필수 유형까지 풀어야지 그 뒤에 나오는 약간의 2개의 개념을 섞었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심화 내용을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다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클리닉을 통해서라도 필수 유형까지는 반드시 풀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대수의 특징은 보시면 요거 2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어머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중도하차가 많은 과목이에요. 특히 타 과목에 비해서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유는 그거예요. 연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함수를 하다 보니까 연산도 안 되는데 함수는 무슨 말인지 더더욱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이 중요하고 이 연산 과정을 반드시 지겹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지 함수를 했을 때 더욱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2번째는 이거죠. 일단은 대수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초월함수입니다. 저희가 기존까지 배웠던 거는 다항함수의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중학교에서도 배웠었고 그러고서 다시 공수 원투에서도 하니까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초월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다항함수 그래프 개형과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프가 낯설어요. 근데 계산도 안 되는데 그래프도 낯설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공부의 방향성은 적어도는요, 어머님, 12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연산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초등학교 때 이미 계산을 배우고 있죠. 하지만 중학교 때 다시 그 계산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래서 익숙해져야지만 그것을 더욱더 빨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2회 이상이 필요한데 함수까지 다뤄야 되니까 저는 15회로 잡았습니다. 너무 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 왜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빨리 몇 번을 돌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돌리더라도 개념 정확히 잡고 가고 아이가 필수 유형 풀 수 있어야지 나중에 다시 돌렸을 때 엄마 나 다 모르겠어 라는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제 수업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 3회로 짰습니다, 어머님. 자, 6시부터 10시까지이고 일요일은 1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러고서 화요일, 목요일은 수업 후 클리닉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아이들마다 천차만별 달라요. 그거는 토요일에 1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이 잡혀져 있거든요. 네, 이 시간을 다 쓰시라는 건 아니고 최소 2시간 이상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혹시 나는 공수1이 부족하다라는 친구는 공수1, 그 공수2가 좀 부족하다는 공수2, 아니면 대수 조금 더 시방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대수, 요렇게 지정해서 아이들 따로따로 개별 부교재 지정해서 풀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전반전 커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월과 10월에는 대수 개념 들어갈 거. 그리고서 10월 둘째 주부터는 중학교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그래도 마지막 중학교 시험 잘 봐야지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니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대수 실력 들어갈 겁니다. 대수 실력에서는 무엇을 다룰 거냐면요. 일단은 2가지 이상 개념 섞는 거 아이들이 잘 못하죠. 네, 그거 다룰 거고,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기출에서 어렵게까지는 또는 준킬러는 요 정도 나온다는 거 한두 문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여줄 겁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1 개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다 선행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일단 어머님들 선행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하는 말이 선행을 천천히 나가더라도 빈틈 없이 메꿔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메워 나가는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저 또한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니 어머님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고 아이들의 성적 또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